자, 안녕하세요. 믹스입니다. 이번에는 냉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법사는 개체수가 많습니다. 개체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만날 확률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점수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비전법사, 화염법사, 그리고 냉기법사가 있는데 냉기법사를 아마 가장 많이 만나 보실 겁니다. 냉기법사는 일단 무적 같은 얼음 방패를 2번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리 클래스가 때릴 때마다 이동 감소에 걸리기 때문에 밀리들의 카이팅을 하기가 쉽다, 드리블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딜 메커니즘이 굉장히 단순하고 캐스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좋다,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상대편으로 만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 냉기법사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법사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얼음 보호막을 켜고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투명화를 쓸 겁니다. 투명화를 써서 은신 상태에서 우리 편의 힐러나 딜러 한 명을 매제하려고 할 거고요. 그때는 용순변이나 무방비 상태일 때는 변이를 쓰거나 기둥 주변에 있을 때는 서리고리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시면 될 거고, 일단 마인드 자체가 한 명을 좀 군중 제어를 넣어 놓은 상태로 시작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딜을 넣겠죠. 법사도 이제 샌딜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은 먼저 이제 화염고리를 쓸 거고, 화염고리는 걸리면은 전체 피통의 25%를 감소를 시킵니다. 약간 이거는 이제 도트 딜 같은 형식이죠. 근데 이제 퍼센트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딜량이 많이 나옵니다. 얼음 핏줄. 얼음 핏줄은 가속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가속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 구슬을 킬 겁니다. 얼음 구슬 같은 경우에는 그 얼음 구슬에 맞을 때마다 서리 손가락 효과가 충전이 되는 거고요. 서리 손가락이 충전이 되면은 얼음창이 무조건 치명타로 들어갑니다. 얼려 있으면은 이제 치명타가 들어가는 건데, 이 서리 손가락이 생기면은 얼음창이 무조건 치명타가 된다. 그러면서 데미지도 3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얼음 구슬이 이제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얼음 구슬을 켰을 때 눈보라가 즉시 시전이 되는 특성을 찍을 거고요. 그럼 눈보라를 왜 쓰느냐? 눈보라를 맞으면은 얼음 구슬의 쿨타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 구슬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할 거고, 얼음 구슬을 키면은 눈보라의 캐스팅 시간이 즉시 시전이 되기 때문에 얼음 구슬이 돌고 있을 때 눈보라를 2번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음 구슬을 쓴 다음에 얼음창을 최대한 많이 넣어줄 거고요. 여기 이제 시시기가 들어간 거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쓰는 경우에는 이제 힐러를 한 번 더 매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2번째 샌딜 메커니즘인 혹한의 세기, 진눈깨비, 해성폭풍, 서리광선, 요게 이제 콤보로 들어올 거거든요. 요거를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혹한의 세기 같은 경우는 캐스팅 시간이 꽤 긴데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캐스팅 시간은 굉장히 긴데 긴 만큼 데미지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혹한의 세기 다음에 진눈깨비를 쓰는 거고요. 진눈깨비는 항상 이 두뇌 빈결이 떴을 때 공격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요거를 같이 써줍니다. 그 다음에 해성폭풍도 30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시 시전입니다. 그래서 혹한의 세기, 진눈깨비, 해성폭풍, 마지막으로 서리광선. 5초 동안 계속 이제 지속되는 딜이고요. 캐스팅과 이 데미지 딜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맞은 상태로 기둥 뒤에 들어가도 데미지가 계속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센 거 4개가 요 혹한의 세기 이후에는 거의 다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시전이 캐스팅이 없는 즉시 시전이고, 마지막 서리광선만 채널링 딜이기 때문에 5초 사이에 엄청나게 큰 딜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요거 그대로 맞는다? 그러면은 생존기가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살이 요걸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암살이, 근데 좋은 거는 요거 이제 얼음 구슬 나왔을 때 목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목졸이 침묵 4초, 2초, 그 다음 비습까지 연계하면은
거의 10초 동안 이거를 무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딜량을 무마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요 메커니즘 들어올 때 뭐 금황을 쓰거나 소멸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행불, 실명 이런 거를 써줄 수도 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힐러한테 쓸 건데 위급하면 법사에게 쓸 수도 있지만 요 타이밍을 잡아서 뭔가를 해주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껄끄럽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먼저 딜을 넣어서 피가 많이 빠져서 얼방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법사의 방어 기술은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방어 기술은 먼저 얼음 보호막이라는 게 있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얼음 보호막, 어느 정도 데미지를 막아주는 얼음 보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시간 돌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 시간 돌리기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처음 이제 썼던 상태의 체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피가 많이 빠지면 빨리 돌아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법이기 때문에 훔치기도 가능하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냉법의 가장 강한 생존기죠. 얼음 방패가 있고요. 얼음 방패는 무적기와 똑같고 사제의 대규모 무효화나 전사의 분쇄의 투척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얼음 방패가 끝나고 한 팔을 돌려주게 되면은 얼음 방패를 한 번 더 쓸 수 있다. 매서운 한 판은 얼방을 한 번 더 쓰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도적이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해서 얼방을 뽑는다고 해도 이제 다음 샌딜 사이에 얼방을 한 번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킬각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기법사는 간간히 이제 눈보라는 쿨타임마다 써주는 겁니다. 얼음 구슬을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할 일 없을 때는 눈보라 아니면은 변이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면서 방어를 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러다가 얼음 구슬이 다시 오면 힐러는 변이를 해놓고 다시 얼음 구슬 돌리고 얼음창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혹세, 진눈깨비, 해상폭풍, 서리강선 이렇게 넣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살 도적은 아직 쿨타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얼음 구슬이 나올 때 급가를 쓰거나 해서 딜을 최대한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도 빠지거나 소멸을 쓰고 빠지거나 금왕을 앞에서 안 썼으면은 이때 금왕을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혹한의 세기는 잘라주고요. 발차기로 잘라주고 아니면 요구에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못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게 좀 방해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분 정도가 됐을 때 내 샌딜 타이밍에 넣어주면은 얼방이 한 번 더 빠진다. 그리고 요 로테이션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얼방이 없으면 이제 법사도 이기기가 힘드니까 버틸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도적이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적은 무조건 안전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거 맞으면 바로 갑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적은 이제 그만큼 CC가 많고 또 소멸 목절로 침묵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기둥 뒤에 들어가서 최대한 요 타이밍 얼음 구슬이 나왔을 때는 튀어서 기둥 뒤로 숨는다. 요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 대등한 경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살에서 제가 아직 설명을 조금 안 드린 게 있는데 암살 샌딜 타이밍에서 이런 것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죽음 표식은 죽음 표식 다음에 들어가는 목조르기나 파열, 치명독의 일반 공격력이 50%만큼 복제가 돼서 추가가 됩니다. 그 개념 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죽음 표식 16초가 끝나고 나면 요 머무는 암흑이라는 요 버프가 생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자연 공격력이 30%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연 공격력이 들어가는 거는 왕의 파멸, 독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의 파멸을 쓰시기 전에 이 머무는 암흑을 띄워야 되는 거고요. 머무는 암흑을 띄우려면 죽음 표식을 좀 빨리 써야 된다. 그리고 머무는 암흑이 떴을 때 독칼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독칼은 물리 피해와 자연 피해를 모두 증가시킵니다. 이 물리 피해, 출혈 피해와 자연 피해를 30%만큼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독칼을 켜고 머무는 암흑을 띄운 다음에 왕의 파멸을 넣어야 가장 강한
왕의 파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왕의 파멸 같은 경우는 이 때리면서 치명독에 중독이 될 때마다 이 도트 딜의 이 피해량이 1000%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파멸 버프가 떴을 때 50중첩까지 중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틱을 세게 넣기 위해서는 중간에 독화를 한번 리필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한 7초 정도 남았을 때 한 번 더 리필을 해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독사를 넣어준다. 그러면서 난도질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가장 강한 왕의 파멸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고요. 내가 전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프리딜을 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3, 2, 1 전투 시작. 그숨 법사협정 다음 마파띵 환영 일러인 시돌 용숨 시돌 끝. 전투 풀림 1 전투 시작. 서회 시돌 얼핏 시돌 끝. 환영 복제 얼방 얼방 끝. 서회 한파 그숨 얼방 얼방 끝. 용숨 변이 일렁임 전멸백 시돌 얼핏 시돌 끝. 화염폭풍 5, 4, 3, 2, 1 전투 시작. 급 투명화 일렁임 가까이 가야 화염폭풍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멸백 멀리 있습니다. 일렁임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방 전투 풀림 전투 풀림 얼방 끝. 일렁 마홍 얼핏 환영 복제 아파띵 전투 풀림 서회 얼리기 전투 풀림 전투 시작. 무효화 장막 고양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상황 적응 몽유병 좀 더 속사 가까이 가야 상황 적응 상황 협장 아직 준비되지 않 얼도 상황 적응 산사태 침사 전원은 숨결 구속사격 속사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수 멀리 있습니다. 적자 생기고 실력의 평가용고리 속사 일렁임 폭샷 상황 적응 사정거리에서 영혼 만개 부양 적응
활기 상황적인 상황적인 시간 팽창 상황적인 일렁임 얼핏 전투 얼마기에 고양 일렁임 가까이 가야 마차 상급 투명화 마홈 영혼 만개 얼방 전투 풀림 얼방 끝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목록병 일렁연이 가까이 가야 상황적인 연이 꿈의 투영 마그네이트 전투 풀림 1. 전투 시작 상급 투명화 해탈 소환 비룡차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시사 극장 구르기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군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마비 연이 아직 슈에 흑대부 바람 군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얼핏 서울광석 아파띵 전투 풀림 법사 극장 전면 시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투 풀림 흡수에 전투 풀림 1. 전투 시작 상급 투명 속도 득정 기습 영혼 조작 급장 급가 얼핏 죽은 표식 왕의 파멸 그박 소멸 기습 일렁임 좀 더 가까이 가야 얼회 화염고리 서리고리 구망 구속토 변축전 그박 장군 해만 끝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천포 체력 확인 기습 기다려야 합니다. 실명 전투 풀림 그수 은신 기습 목졸 너무 멀리 있습니다. 회피 조작사 극장 사정거리에서 급가. 벗어났습니다. 대정 구속토 해바 끝 승천 발차기